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 양곡관리법, 국회 정언감정법 등 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자, 소극적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야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주변 참모들에게 자, 나는 탄핵에 두렵지 않다. 자, 나라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거부권 행사가 예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오늘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아주 멘붕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되면 그걸 임명해라 또 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야당입니다. 자, 한덕수 총리 이것도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보겠다 했는데 대통령의 이 권한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당이 그렇게 한덕수 총리에게 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6명에서 지금 9명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은혁을 비롯해서 정계선 등등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핵심 좌파 운동권들입니다. 과거에. 자, 이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자, 6명 이상에 찬성하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더 보강해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원래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야 합의해가지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박지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것도 지금 최종 골키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자, 지금의 결기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한덕수 대행은 지금 역사와 나라를 지킨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다. 하는 최대의 이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지금 온몸으로 맡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을 보면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체 대체법 등등 이른바 농업사법과 국회 정언감정법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자, 농업사법은 이 특정 작물, 쌀 같은 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걸 국가가 재정으로 돈을 사주고 그리고 국회 정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인 참고인 출석이나 서류를 제출 요구했는데 그런데 개인이나 또는 이 영업 비밀 공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그거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탈법적인 이 국회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 대통령이 제가 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도 한 대행이 하게 됩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부는 법안들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그 제 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려면 법안들을 각각 제 표결에 붙여가지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거를 정부 쪽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108명이니까 또 여기서 8명이 넘어가야 재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안철수나 조경태 이런 말하자면 배신자들이 나서서 또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한 번만 더 했다가는 이들은 방장에 지금 국민들로부터 의선 지금도 지탄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를 영원히 하지 못할 것이다. 야당으로 가지 않는다며요. 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한덕수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심했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과 국민의 국가의 미래를 우선으로 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만드는 것은 헌법 정신도 안 맞고 국가 이익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폭주라고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말하자면 법안, 특검, 탄핵 이거를 마구 내다 붙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선관위 여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서 쌀 등의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이 생산해도 국가에서 다 사주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국가에서 돈도 지불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완전히 시장 경제 체제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농업재해뿐만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을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2일 예산안을 이게 마쳐야 되는데, 지금 국회 개정안은 그거보다 더 마음대로 늘려가지고 뒤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한덕수 대행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개인정보, 이것까지도 지금 보호, 영업비밀 보호, 여기 관련해서도 중요한 헌법적인 원칙인데, 이걸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느 때보다도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가 절실한데 법안 제의를 요구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내가 지금 있는 게 공직생활을 마지막이다. 지금 한덕수 대행은 공직생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 지금 한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서, 자, 이 김대중 정부 때도, 그리고 박근혜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러니까 진보 이 좌파 또는 우파 할 것 없이 충분히 했는데, 이재명 같은 이런 세력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법도 아니고 이건 정치도 아니고 완전히 말하자면 폭주를 하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또 대통령 권한대행도, 자, 공직자의 마지막 양심이다. 그렇게 해서 나를 탄핵한다고 하면 하라. 탄핵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일부 장관들 정말 비겁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고기를 조아리고 유인촌 같은 사람이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거기 막 반대하고, 당신들이 왜 한예총 학교를 폐쇄했냐. 그러니까 나는 계엄이 오는 것도 보도 못했고 그게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고기를 조아리고, 이런 자들이 그땐 그 장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우파 진영에서 말입니다. 가면은 뭐 완전히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놔놓고 정작 자리해주고 비겁하게 싹 이렇게 엎드리는. 자, 이렇게 지금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계엄령에 반대했다. 내 속으로 반대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사표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사표를 낼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국회에 나가서, 이런 자들이 무슨 경제부총리다, 무슨 장관이다, 수두룩한 겁니다. 정말 자리를 탐내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평생 양지로 이렇게 다니면서 자리만 욕심내는 이런 자들과 한덕수 대행은 다르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마지막에 대미가 바로 여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거부하는, 임명할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